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였던 그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송된 직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뉴욕에서 재가를 했고 법무부가 국회로 송부, 보고해서 내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결국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가결과 부결,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부결을 사실상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검찰의 체포안에 가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권의 혼란 또 분주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논의 관련해서 오승용 킹핀 정책리서치 대표, 김덕모 호남대 교수와 함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 대표님,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결이 될 것인가, 부결이 될 것인가, 표계산도 분주할 것이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지난 1차 대장동 관련한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을 좀 복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제적 의원수가 299명이었습니다. 참석은 297명이 했었는데요. 당시 부결이 139, 찬성 138,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었고요. 무효 11표, 기권 9표, 20표가 이제 비정상적인 표로 분류가 됐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의석수가 114, 정의당 6석, 그래서 총 120석 정도가 찬성 기대치였었는데 실제 138이 나옴으로써 18명이 이탈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 범위를 좀 넓혀서 무효와 기권도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기는 뭐해서 그러나 반대표도 던지지 않았던 일종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따진다면 넓게 잡으면 38명의 이탈표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 2차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되는데요. 제적 의원 수는 297명입니다. 민주당이 167, 기본소득당 한석, 진보당 한석 해서 169석 정도가 민주당의 우호적인 숫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 111, 시대전환 한석, 그다음에 한국의 희망 한석 해서 113석 정도가 이제 국민의힘에 가까운 의석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6석은 정의당은 전통적으로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 당론, 찬성 당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에 카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이 이제 무소속 9석인데요. 그중에 윤관석 의원은 현재 구속 중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명인데 6명은 민주당에서 탈당했거나 민주당 우호적인 정당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2명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이어서 총 합해 보면은 결국은 149석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나 여기에 이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찬성 정족수는 149석에서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포괄적으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지난 1차 체포 동의안 때 18명에서 38명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탈표가 이번에도 나타나게 된다면 가결이 될 확률이 높고 이탈표를 줄일 수 있다면 최소한 무효나 기권했던 의원들을 반대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은 근소한 차로 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 교수님은 보시기에 내일 이제 어쨌든 본회의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부결의 메시지였는데 여기에 이제 이심전심의 어떤 동정심도 이렇고 이게 19일 넘어 20일을 경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결 쪽에 상당히 그 좀 무게가 실렸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표께서 SNS라고 하는 이 대안적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본인이 사실상 부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그 완전한 부결에서 이 흔들리는 표심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상당히 아마 이 근소한 표차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단식한 이후에 굉장히 그 정치권의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이대로 구속되도록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메시지, 이재명 대표가 던진 가결을 하는 것은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사실상 부결 요청. 이게 실제로 부결로 결과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역효과가 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내의 분위기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대표가 저렇게 병원까지 이송되면서까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원칙적인 체포동의안 기득권 내려놓기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내므로써 실제 당 내에서 이런 어떤 이 찬성 여론들 또 부결을 위한 의원 확보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신호를 준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번 사안이 굉장히 본인이 구속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린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명계 의원들의 경우 지금 표 계산을 가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이 찬성표를 던졌을 때 만약 부결이 됐을 경우 입게 될 타격을 우려해서 상당히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부결을 요청함으로써 지금 상황이 오히려 본인들의 행동에 용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단식을 통해서 극한적인 단식을 통해서 많은 어떤 당내 결집을 이루어냈는데 마지막 순간에 조금 약간의 패착 실수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 대표님께서는 패착 실수인 것 아닌가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고요. 자, 교수님께서도 이제 좀 전에 그 사실상 부결 요청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이제 속마음도 아닌 거죠. 이제 부결을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낸 것이 실제로 부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오승용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도움되는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명분도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시든지 그랬으면 이제 이심전심으로 이 부결 쪽에 가깝게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오히려 메시지를 낸다면 가결의 메시지를 냈다면 그동안 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 얘기했던 그런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신뢰에도 그대로 신뢰가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가결된다면 그 당내 내용도 사실상 친명계 비명계의 내용도 없을 수가 있고 또 이 부결이 설사 된다 할지라도 본인은 약속도 지켰고 가결을 원했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검찰 말하자면 검찰의 과도한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명분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실제로 부결이 됐으면 그 내년 6월까지 당대표를 유지할 거고 공천권을 가지면서 총선을 지휘하기 때문에 실익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내가 당대표를 꼭 해야겠고 또 구속은 면해야겠고 내년 총선도 내가 해야겠고 하는 개인의 어떤 사적 욕심이 오히려 이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부각되어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짧게
조금만 덧붙이자면 단식 시작할 때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단식 마무리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직사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뭐 오늘 메시지 이재명 대표 측 낸 메시지도 있었지만 또 내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서로 또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의 주요한 발언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똑 떨어지는 증거도 없이 증거인멸,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굳이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야당 분열 공작이 아니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이 오직 방탄을 위한 부결을 외치는 모습을 보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염치 따위는 남아있지 않은 듯합니다. 네, 뭐 지금 여야 모두 지금 뭐 하루 앞두고 대여론 메시지를 내느라고 이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메시지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 대표님 궁금한 것이 지금 뭐 사실 두 분도 부정적인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걸 봤을 때 많이 이런 메시지를 굳이 이 타이밍에 왜 낼까라는 의견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이런 메시지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혔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뭐 친명계라든지 참모들과 이게 논의가 돼서 나온 메시지일까? 아니면 이게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일까? 이 배경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병원이라는 상황에서 얼마나 참모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소통은 했다라고밖에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낼 때는 그렇다면은 이 참모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결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결단이 예컨대 지지층을 향한 것이라면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확실한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지지층이 궁금해할 때 이런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이미 뭐 속칭 개딸들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의 열렬한 지지층들은 부결을 위해서 지금 개별 의원들에게 인증 릴레이를 압박할 정도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고 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층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정작 이 메시지를 내므로써 친명계 의원들까지 지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당연히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적으로 당의 여론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대표가 갑자기 이 상황에 저런 메시지를 내지? 그래서 친명계 의원들도 조금 불안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압박들, 뭐 부결에 대한 뭐지 아까 말했던 뭐 이제 그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의 이제 이런 의원 개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강력하게 요청한 상황에서 그런 압박들이 도리어 비명계 의원들로 하여금 좀 그러니까 가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럼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와해하는 이런 그 기제로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흔히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하는 친명계의 그 아주 그 극렬한 지지자들이 소위 말하면 십자가 밟기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소위 말하면 인증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비명계에는 확실히 이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작용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 대표님, 그 비명계, 친명계가 어쨌든 지금 이 메시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갈등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들 아까 뭐 표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친명계 의원들에게는 어떤 게 최악의 결과가 될지, 아니면 또 비명계 의원들에게는 또 어떤 게 최악의 결과가 될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뭐 최악이든 차악이든지 간에 현재 민주당의 당내 계파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적인 경우에는 분당의 가능성이 더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저 메시지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내일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를 통해서 사실상의 당론 채택에 버금가는 이런 압박성 메시지를 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면 당론 채택이 안 됐다면 현실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1차 체포 동의안과 지금 현재 2차 체포 동의안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상황이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바뀐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해서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뀐 측면들은 있는데 비명계 의원이나 상대적으로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체포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다고 해서 현재 1차 때의 반란 뭐 이런 지목된 의원들의 경우 본인의 공천 가능성이 높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말에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는다, 죽는 건 매한가지라면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 투표 보이콧에 실패한 이상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무기명의 비밀 투표를 하는 이상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리스크가 더 심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찬성 당론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은 사실상 친명계와 비명계의 지금 현재는 심리적 분당 상태란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분당으로 갈 수 있는 이혼도장을 찍을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 대표님께서는 이제 심리적인 분당이 실제 이제 구조적인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증폭이 될 텐데 이게 실제로 분당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제 총선이 6개월 앞두고 있고 그다음 그 중간층이랄지 이런 그 무당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고 양극단의 정치를 지금 혐오하는 이런 그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석 민심을 바로 앞두고 있고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게 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이제 사실상의 사법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명계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그 문제에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중간평가 성격의 이 총선인데 이 당 체제로 과연 이 선거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겠느냐,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겠느냐, 소위 말하면 이 부패 정당이랄지 또는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대표를 피의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오 박사님 말씀처럼 그 심정적 이 분당이 현실적 분당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도화선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설적이긴 하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을 가장 바라는 정당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이번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또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이건 법정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본인이 변호사 대납,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변호사들에 대해서 쌍방울 사회이사로 등재해서 경비를 보존해줬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고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범죄 혐의가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환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다시 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화폐 코나아이 관련해서 배임 및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또 성남시 정자동의 한국가스공사 부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어서
이번에 부결되면 계속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민주당이 계속 이어질 텐데 언제든지 소환해서 계속 또 영장 치고 또 소환해서 영장 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내심 이번에 부결되기를 아마 가장 바라고 있는 세력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사실상 부결 요청까지 전면에 내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금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만을 위해서 뭐 영화 아저씨의 그 대사도 있습니다만 오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을 돌파하면 또 내일을 돌파할 수 있는 또 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친명계 내부 그리고 당내 뭐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번까지는 어찌됐건 당이 일치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친명계 당 주류가 중심이 된 비대위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당이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공천 과정 인재 영입 뭐 이런 실무 작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단계로 총선 준비로 이행하기 위해선 비대위 체계로 이행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내려놓는 순간 본인이 체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 내부에서 주류 친명계 내부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친명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이게 총선까지 계속되면 과연 이제 이게 그 친명계 의원, 우리가 지금 친명계로 분류하고 있는 그 이제 의원들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그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계가 보이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당대표만 바라보고 당대표의 호위무사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는 저는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려운 이 민생이나 국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누가 혁신을 할 수 있느냐, 개혁할 수 있느냐 이 혁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참신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이 전면에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뭔가 동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정치가 있어져야 되고 그다음 지금 이 도덕적 윤리적 리스크로 지금 점철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리더십 부재에 이러한 그 정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극단의 정치, 양극화의 정치로 가다 보니까 민생마저 실종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개혁하고 우리의 어떤 이 도덕성을 국회의원들이 좀 회복할 수 있고 또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경쟁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 양극단의 정치에 서 있는 이 두 정치 세력 모두 국민에게 이 질타를 받고 이 뭐랄까요 그 평가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어쨌든 총선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모든 의원들의 행동, 그러니까 뭐 이 내일 국회에서의 이제 투표도 그렇고 이제 맞춰져 갈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부결을 요청한 이 행위 그리고 또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론의 영향은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일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좋은 것이 민주당의 좋은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재명의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좋을 것이냐. 최근에 부동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층이 어디서 오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난주 한국갤럽 기준으로 35%까지 부동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진보와 중도층 그리고
정당으로 본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부동층으로 합류하고 있는데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는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재명으로 과연 다음 총선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리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이게 퀘스천 마크를 찍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호남 민심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결국은 총선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당내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네, 내일 이제 드디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후에 또 어떻게 여론의 흐름이 변화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보고됐습니다. 내일 표결 결과가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타임라인을 좀 보면은 그제 오전 한 7시 10분쯤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갖고 병원에 실려갔고 검찰이 그날 업무 개시 오전 9시 딱 맞춰서 영장을 청구했고 네. 어제 지금 뉴욕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네. 법무부에서 국회로 보내왔고 이제 오늘 보고가 됐는데 네. 뭐 일련의 이거 흐름 이거 자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네. 수사를 거의 2년 가깝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물증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없어요. 특히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라든지 네.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수사였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게 구속영장 보면은 뭐 수백억 원대 배임, 800만 달러 뇌물, 뭐 위증 교사 등등 좀 이른바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한 것들인데 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진술. 네.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술조차도 지금 엇갈리는 네.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북 네. 송금 관련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 동의안의 내용, 즉 구속영장의 내용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된 검찰 입장에서 취사 선택된 그런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데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당에서는 이번 그 체포 동의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의원들을 또 적극적으로 또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확히 뭐 어떻게 됐다, 뭐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부결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결되면은 방탄 논란이 불보듯 뻔한데 고바라 그것 때문에 단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부결을 해야 되는 거는 무엇 때문인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진짜 오랫동안 정말 샅샅이 털고 있는 이 수사가 네. 아마 국민분들 보기에도 이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물증이 없고요.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영장을 청구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네. 그러면은 대응을 하지 않고 네.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국민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상보다 방탄 논란이라는 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물증도 없고 합리적 근거도 없고 그럼 법원 가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뭐 허당 영장이다 하고 기각을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순한 특권이 아니거든요. 이건 헌법적 시스템이고 네. 헌법이 입법부로 하여금 행정부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헌법적 질서와 가치에 맞죠.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뭐 법원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결로 가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거의 그러면은 부결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확실한데 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되면 안 된다. 뭐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 냉소를 했던데 계속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한 발언에서 이 잡범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하고 있는 단식이라는 것은 네. 여당이나 또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장 관련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국정 기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네. 걱정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정 기조를 좀 쇄신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헤쳐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뭔가 좀 태도 변화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의 단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를 완전히 폄훼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은 자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을 뭐 괜히 하는 건 아닐 테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학교 한 학번 선후배 사이시기도 하고 왜 그런다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요. 네. 이런 발언들 보면은 장관으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네. 정치인 혹은 정치 평론가 같지 않습니까? 네. 보통 예전에 통상적인 장관들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오히려 거리를 좀 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국가기구의 장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것을 통해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절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네.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치 전선 그중에서도 최전선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죠. 네.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런 게. 이게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네. 상당히 훼손시킬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의 네. 뭐 여당 지지자 또는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그 아주 일부의 지지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목표를 도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예. 소수라기에는 좀 숫자가 많지 않나요? 여권에서 차기 뭐 1등을 뭐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권 지지자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다 떠나서 이번에 부결이 되면은 방탄 단식한 거 아니냐 이 꼬리가 계속 따라붙을 수도 있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가결을 시켜라. 내가 가서 부결시키고 오겠다.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금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도저히 정당한 수사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네. 그런 어떤 검찰과 정부의 그 입장과 목표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당장이야 뭐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뭐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네. 또는 이념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국민의 눈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각종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네.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저는 진짜 대표의 단식의 목표대로 국정이 좀 쇄신되고 운영 기조가 좀 바뀌는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개딸들이 뭐 정치 생명을 끊겠다 가결표 던지는 사람 뭐 이거 살생부까지 만들고 막 친명 감별사 나셨다 뭐 이렇게 비꼬던데 그리고 또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행사에서 뭐 마라톤 하면서 웃는 사진 올렸다고 거의 뭐 십자포화를 맞고 그러셨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 그중에서도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분들이 많이 격앙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격앙돼 있다. 격앙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지나친 네. 그런 비판과 비난은 오히려 당의 화합을 좀 해칠 수 있고요. 네. 대표를 위해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네.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네.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 같이 보고가 됐습니다. 됐는데 예. 내일 그러면은 가결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네,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당연히 당론으로 음.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가결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가결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럼에도 가결을 시켜서 건의안을 보내는 거는 뭐 이유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국정 운영 기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십니다. 네. 그리고 국무위원들, 장관들 면모를 보더라도 네. 정말 지탄을 받고 있는 장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든지 네. 이런 거에 관련됐었던 이상민 장관, 잼버리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여가부 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는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세수 추계가 무려 59조나 펑크가 났잖아요. 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다 장관들을 해임 건의하기 어려우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희가 해임 건의를 결의를 하는 건데 네.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은 다 잘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리고 장관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아마 총선을 못 치를 거다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 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가 비록 냈던 결의안에 네. 따르는 모양새는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뭔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각 총사퇴 요구 이런 것도 그럼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결의를 하신 예. 건가요? 아니 정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네. 세수 축에 한 59조 예. 펑크가 났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만약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고만 하니까 이게 근데 세수 펑크라는 게 전년도에 번 돈을 올해 쓰는 게 아니라 올해 이만큼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짜서 한 건데 거기서 60조 가까이 펑크가 나면 이걸 어떻게 그럼 메꿔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네.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또 하반기에 써야만 된다고 네. 판단된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들 네.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님도 지적을 했던데 네. 국내에 이렇게 문제가 산적한데 왜 자꾸 외국에 나가냐 대통령. 그러니까 네. 야당 대표 수사하고 외국 나가고 이것만 눈에 보이지 다른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발 좀 진짜 국정기조 쇄신 좀 하고 일할 수 있는 사고 치는 장관들이 아니라 일하는 능력 있는 좀 장관들 좀 앉히고 누구하고 친하다고 막 앉히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유엔 총회는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평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 네. 뭐 단식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 길게 싸워야 된다 하면서 단식 중단을 설득하셨던데 뭐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머리도 약간 이렇게 만져주시고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하셔야 될 일을 한 거죠. 네. 다만 이제 그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단식을 지금 중단 안 하겠다.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예. 이게 근데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언제 중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그래서 생각해낸 단식을 끝내는 방법 네. 그거는 이제 대표가 내걸었던 어떤 국정기조의 쇄신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한다든지 이런 목표들을
좀 이뤄가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단식을 중단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결의안도 내일 표결을 하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도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네. 지정을 좀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조금씩 변화가 있다 또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네. 아마 대표님도 단식을 그만두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민주당은 뭐 윤석열 친구여서 대법원장에 임명된 거 말고는 하나도 모르겠다, 부적격자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정상화 적임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웃으시나요? 사법부정상화 적임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그 차명 주식 보유한 거 네. 제대로 신고 안 한 거 본인이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데 말이 안 되죠. 아니, 대법원장 뭐, 후보자가 법을 몰라서 신고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 규모면요 본인이 신고한 재산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입니다. 70억 정도 7분의 신고했거든요. 1 정도. 7분의 1 정도 네.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아들 인턴 의혹이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10분의 1만이라도 이 잣대를 여기다 들이대면은 적격일 수가 없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네.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후보 중에 이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논란이 됐었던 후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임자라기보다는 부적임자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특히 이제 그냥 일반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사실 뭐 철회되면 좋겠지만 철회할 생각은 없어 보이니 네. 결국은 국회가 부동의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은 임명을 임명이 못 안 하는 됩니다. 거예요. 그럼 예. 동의를 안 해줄 건가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가지고 네. 제 입장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부동의가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당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완전 강대강인데 서로 이제 완전히 그냥 뭐 뭐랄까 파탄 여야가 파탄이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네. 그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어떤 합치와 협치를 위해서 이런 부적격자를 동의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하게 판사 한 명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이고요. 이 대법원장이 향후에 행사할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헌재 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봐야 되고 부적격하다면 철저히 부동의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여야가 진짜 극한 대립인데 이거는 뭐 진짜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네, 지금 우리 당은 네. 뭐 대표님 중심으로 국정 기조를 쇄신해 달라,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정 기조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문제 있고 정말 신뢰 안 가는 그런 장관들을 네. 교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협치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본인들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잡범 운운하는 네. 이런 식의 행태가 이어지면은 협치 있기가 어렵죠. 민주당이 원하는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 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녹록지 않습니다. 네. 제대로 근데 못 하고 있어요, 정부가. 언제까지나 눈 돌리고 딴 이야기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네. 시급히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쇄신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조언이나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언론 장악이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네. 뭔가 전국의 주도권을 쥐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또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과거 역대 정권들 보면은 그런 시도들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냉정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히려 네. 국정 기조를 좀 바꾸고 민생과 국민을 좀 챙기는 모습 보여주면 네. 좋겠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치해서 네. 여러 가지 위기 돌파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